찐이입니다. 제가 한 2달 전쯤에 승무원 준비했던 취업 준비 과정을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업로드를 하려고 2탄을 준비했었는데 현생을 살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야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 찍고 있는 시간은 10시 40분이에요. 밤 10시 40분. 12월 31일입니다. 이제 곧 한 살이 더 먹는데 20대부터 20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한 해 한 해가 여행을 갔다 오든 졸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뭔가 좀 이벤트가 있고 한 해 한 해가 새롭고 지나갈 때마다 뭔가 설레고 내년엔 뭐가 있을까 기대되고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29살, 아홉스가 돼요. 아홉스는 별로 그렇게 기대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30살이 빨리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어요. 저는 지금 5년차 직장인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또 달라요. 다른데 그 이전에 제가 한 2년 반 정도 비서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비서 쪽으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제 네이버 블로그로 제가 비서 일상 글 같은 거 막 자주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어떻게 취업하셨는지, 어떤 조건으로 취업하셨는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꼭 영상으로 남겨놓고 싶기는 했어요. 유튜브를 하는 게 사실 저는 수익이 나는 유튜브도 절대 아니고 그냥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 영상을 다시 보면 아, 내가 이때 이렇게 생각했었지, 아, 내가 이때 이렇게 살았었지 이런 걸 돌아보면은 개인적으로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는 교육회사에서 첫 직장을 다녔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엄청 후회를 했어요. 내가 그때 좀 더 간절하게 아니 나는 승무원을 할 거다 이렇게 나를 믿고 취업 준비에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지금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었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후회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영어 강사로 근무를 하면서 저는 되게 만족스럽긴 했었어요. 일단은 처음에 입사했을 때보다 연봉이 상승이 좀 잘 된 편이었고 그리고 워라밸이 확실했어요. 그냥 딱 근무 시간만 하면 되고 진짜 근무 시간이 조금이라도 초과되면은 진짜 10분당 수당을 받아서 괜찮았고 그리고 휴가를 정말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 강의가 없을 때는 그냥 다른 강사님들이랑 잘 조절해가지고 그냥 2주 동안 유럽 여행도 갔다 오고 그랬었어요. 제가 관광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저는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 이런 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할 때도 카페 알바나 뭐 영어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람을 대하고 제가 좀 도움이 될 때 즐거웠더라고요. 근데 영어 강사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것을 알려주고 지도하는 게 일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다 합격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매달 미수료 되는 인원이 발생하고 그러면 저는 좀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어쨌든 일을 구하러 오셨는데 제가 평가를 해서 탈락시키는다 이런 게 좀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어떤 일을 하면은 좀 내가 즐겁고 좀 내 적성이 잘 발휘되는 일이 없을까. 승무원도 그때까지도 안 났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승무원이 아니더라도 내가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비서를 생각하고 그때 주변에 몇몇 친구들이 비서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비서로 근무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선정릉 쪽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처음 비서로 커리어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면접을 갔는데 아니다. 전무님이랑 면접을 1대1로 봤어요. 그런데 좀 신기했던 게 학교 졸업증명서도 안 냈고 계좌도 안 냈고 그냥 일반 기업에 입사하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걸 안 냈어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했었고 그리고 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이런 거 보통 요구하잖아요. 그것도 요구 안 하시고 그냥 저한테 얼마 받았냐 해서 우리 이만큼 더 줄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그냥 제가 이전에 진짜로 이 연봉을 받았는지, 진짜 이 학교를 졸업했는지, 진짜 이 성적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약회사였어요. 근데 일단 저 말고 한 명 더 있어서 두 명 비서가 근무를 했었고,
거기는 좀 일 자체는 힘든 게 정말 없었는데 커리어적으로 제가 성장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고 그냥 진짜 집안 살림하는 느낌? 이런 게 강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아침에 각 임원별로 예를 들어 어떤 분은 고혈압이 있고 어떤 분은 심장이 안 좋으시고 이런 걸 파악해서 막 차를 끓여요. 아침마다 차를 끓여서 이틀 동안 물을 각 임원별로 드릴 물들을 막 채워놓고 신기하게 티백은 절대 싫어하시고 꼭 그 건강을 엄청 관리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하고 뭐 전표 처리하고 그리고 그냥 자잘자잘한 심부름 그런 거 위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세탁 심부름 이런 거 하고 그리고 거기는 임원분들이 밖에서 나가서 식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어서 시켜서 먹거나 하면은 그냥 바로 일회용기에 바로 그냥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수저 젓갈 정도랑 그냥 밑반찬 정도는 좀 예쁘게 담아서 세팅해서 드리고 아 이게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이 이전엔 나름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하는 일들은 좀 스스로 그냥 되게 진짜 약간 집안일 하는 느낌? 좀 뭔가 회사다운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근무 중에 이제 연차가 좀 생겼었어요. 비서 특징상 처음에 입사하면은 약간 눈치 보여요. 그 임원이랑 나랑 합을 좀 맞춰봐야 되고 아무리 편하게 휴가를 쓰라고 해도 잘 안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차가 좀 쌓여있던 찰나에 그냥 쉬는 것처럼 해서 면접을 봤어요. 설릉에 있었어요. 설릉에 있는 회사에 면접을 봤었고 거기는 한 20년 정도 된 IT 기업이었어요. 거기는 면접 볼 때 저한테 되게 많은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서로만 근무하고 싶은지 혹은 업무를 좀 더 확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지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면접 보러 가기 전에 회사가 어떤 것들을 파는 곳인지 어떤 것들을 하는 회사인지를 엄청 많이 검색을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가서 실무 면접을 보는데 이제 회사가 검색했을 때 나오는 기사가 다 거기였거든요. 옆에 지원자분들이 다 이 회사가 한 봉사활동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봉사활동 외에 본 기사 없냐, 혹은 아는 거 없냐 이런 걸 물어보셔서 제가 사이트를 통해서 파악한 거랑 유튜브를 통해서 파악한 거랑 이 해당 회사에 엄청 좀 관심이 있는 지원자인 것처럼 피력을 해서 면접을 봤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진짜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가지고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오는 지경이었어요. 근데 비서를 하다 보면 통화할 일이 진짜 많거든요. 외부 손님이랑도 그렇고 내부 직원들이랑도 스케줄 잡을 때 통화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내 원래 목소리가 어떤지도 되게 중요한데 내 원래 목소리가 아예 어떤지 안 나오는 정도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면접을 갈까 말까도 진짜 고민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이거를 당일날 안 간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가서 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서 했는데 그걸 되게 좋게 보셨어요. 약간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1차 면접을 보는데 이제 그 회사는 일본에 해외 지사가 있어서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비서를 원했는데 저는 당시에 중국어만 할 수 있었어요. 중국어랑 영어를 할 수 있었는데 저한테 일본어는 배워볼 생각이 없는지 뭐 재무팀 관련된 일은 해볼 생각 없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어도 업무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당연히 배울 의향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재무팀은 사실 제가 재무 관련된 일은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업무 습득 능력이 빠른 편이어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까지 업무를 많이 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은 전혀 없고 오히려 배워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왜냐면 사실 이 전 회사에서의 갈증이 좀 회사다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였는데 정말 너무 심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직을 하고 나니까 너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 도움이 되고 싶고 내가 뭔가 아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알려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 막 이런 거를 많이 피력을 했었어요. 1차 면접이 끝났는데 저한테 혹시 바로 오늘 최종 면접까지 대표님 면접까지 볼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시길래 저는 좀 약간 집 가서 쉬고 싶었거든요. 일단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는 대표님은 나중에 좀 더 좋은 컨디션에서 뵙고 싶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신경 쓰실 분이 별로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어영부영 2차 면접까지 보게 됐어요. 근데 대표님이 생각보다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냥 약간 편한 동네 아저씨 느낌?
그래서 저도 엄청 그냥 그 아재 개그 같은 거에 잘 반응해드리고 이런 걸 좀 잘해요. 그냥 밝아서 좋다고 그렇게 그냥 자기는 이렇게 잘 표정이나 이런 거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면 너무 그냥 맘에 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날 이제 대표님 면접은 그냥 성공적으로 그냥 다른 만족하게 끝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인사팀 부장님이랑 둘이 대화를 했는데 저한테 다른 회사도 혹시 면접을 봤니요. 근데 제가 그 주에만 면접이 4개 있었어요. 하루에 2개씩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봤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만약에 다른 회사랑 여기랑 다 붙으면 어디를 갈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면접이라는 게 회사가 지원자를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지원자도 본인이 일하고 싶은 회사인지를 파악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저는 대화를 같이 나눠보았을 때 굉장히 비전 있고 더 성장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저를 대해주시는 모습들이 저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서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이 외에 면접 본 회사에서 저를 더 좋은 대우로 그리고 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인다면 저는 제가 더 맞는 곳을 선택할 것 같다 했더니 그럼 여기를 안 올 수도 있냐는 거냐고 엄청 저한테 압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안 올 수도 있다 그런 걸 완전히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그럼 붙여주면 무조건 올 건지 해서 처음에는 면접에서는 약간 연봉을 제가 거의 신입이었다 보니까 좀 깎아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그 면접이 끝나고 연봉을 400 정도 높여서 입사를 할 수 있었어요. 약간 면접은 깡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 두 번째 비서로 근무하게 된 직장에서 1년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1년 계약직 후에 정규직 전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전에 듣고 입사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1년만 일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긴 했어요. 제가 여기서 1년 동안 어쨌든 저는 비서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1년이라도 좀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나면 이직을 할 때도 도움이 될 거고 저도 그 1년 동안 최대한 많이 배운다. 사실 직장에서 배운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기도 한데 어쨌든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임했었고 근데 제가 1월 4일날 입사를 했는데 이제 12월이 지나가면 1년이 되잖아요. 근데 저에게 계약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12월 초중순까지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실직이 되면 어떡하지? 그냥 갑자기 계약 종료로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어떡하지 하다가 또 면접을 봅니다. 연차는 많았거든요. 연차가 많으니까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때 이제 당시에 제가 약간 이제 1년 일해 보이니까 조금 이제 어떤 일들 하는지 비서가 어떤 일들 하는지 좀 알겠고 근데 여기보다 좀 더 좋은 회사 가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좋은 회사나 좀 더 큰 회사, 복지라도 좋거나 아니면 뭔가 규모가 크거나 뭐 교통이 좋거나 이런 회사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맨날 카톡으로 얘기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친구한테 이제 친구랑 같이 사람인 공고 같은 거 뜨면은 공유하면서 여기 써볼까? 이러면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딱 친구네 회사 완전 근처 회사 공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좋은데? 했는데 심지어 거기는 주 4.5일 근무하는 회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주 4.5일 너무 좋은데? 해가지고 이제 좀 약간 자소서를 다시 고쳤었죠. 이제 진지하게 임해야 되니까. 원래 이전에는 그냥 비서용으로 써놓은 자소서 하나로 돌렸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약간 회사 정보 같은 것도 좀 찾아서 넣고 짜집기를 해서 자소서를 냈고 그래서 거기도 서류 합격을 했어요. 실무자 저 말고 다른 비서분 애초에 비서가 아니라 약간 전략기획 업무를 했었어요. 거기서는. 그래서 전략기획실 다른 팀원분이랑 같이 면접을 보게 됐는데 그때 잡플랜이 후기를 안 보고 갔거든요. 근데 계속 그거를 봐야 된다고 여기 올 거면 저한테 계속 그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냐 했더니 대표님 성향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빠도 한성격 하시는 성격이어가지고 별로 그게 안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 말씀해주시는 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입사하다 해서 아무리 대표님이 어렵더라도 이분이랑 같이 일하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홀렸어요. 주 4.5일인데 연봉도 높아지고, 그리고 저희 아빠 회사랑도 가까워서 아빠가 출근길에 내려줄 수 있었어요. 진짜 안 갈 이유가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합격을 해서 이직을 하게 되었고, 이제 제가 이직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도 이제 이전에 계약직으로 일했던 회사에서도 약간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다. 갑자기 이렇게 그런 게 어딨냐. 좀 더 있어라. 왜 계약직보다 정규직이 더 좋다고 생각하냐.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저는 그게 뭐 아니 당연히 계약직보다 정규직이 안심이 되고 훨씬 더 좋은 건데 이걸 왜 질문이라고 하시지? 그럴 거면 왜 회사분들은 계약직으로 근무 안 하시고 정규직으로 근무하시고 왜 나만 계약직이어야 되지? 이런저런 마음도 들었고, 그리고 일단 이직하는 곳은 주 4.5일 회사였는데 여기는 연봉을 동결로 이제 정직 전환이 되는 거였거든요. 연봉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옮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생각하고 이직을 결정하고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일단은 옮긴 그 다음 곳은 좀 힘들었던 게, 대표님 방 안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방 안에서 근무를 해서, 그러니까 비서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대표님 방이 안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유튜브 몇 번 찾아보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일 예쁘게 썰고 떡 같은 거 다가드리고, 저도 막 그런 거 정보 같은 거 예전에는 얻으려고 오픈 채팅방도 들어갔었어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가끔 김밥 사다 드리기 정도? 그냥 제 마지막 비서로 근무했던 직장은 비서로서 원하는 건 없었어요. 뭐 차를 잘 주길 원하고 뭐 영양제 뭐 이런 건강 관련된 거 전혀 원하시는 거 없었고, 일 잘하기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전략기획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표님 회의를 다 같이 들었고, 회의 들으면서 회의록 작성도 하고, 또 외부에 사업 제안 넣거나 할 때 제가 직접 제안서 작업을 했었어요. 제가 평소에 책을 정말 많이 읽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내 글을 쓰는 건 잘 못하겠는데 남의 글을 보면은 이렇게 좀만 고치면 완전 요약 잘 되는데 막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거 되게 잘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소서로도 서류로 넣었을 때 떨어졌던 적도 많이 없던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어쩌면 자소서는 자소서는 아니고 자소설이니까. 그래서 제가 대표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의 제안서를 잘 썼어요. 제 생각에는 좋았어요. 회사가 복지도 괜찮고 직원분들도 너무 좋으시고, 일단 대표님이 너무 근데 약간 왕 같은 느낌? 왕 같은 대표님 말이면 모든 게 되는 약간 그런 회사였어가지고 다른 직원분들이 저를 잘 도와주셔서 제가 일을 잘 할 수 있던 건데, 어쨌든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비서를 하다 보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없어지는 느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하고 싶은 말을 최대한 아껴야 되는 일이고, 뭔가 잘해도 내가 잘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난 대표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느낌이어서 자립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 이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진짜 긍정적이고 월요일도 좋아하고 근무하는 것도 안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인데 매주 금요일 1시 퇴근이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매주 금요일이 반차인 거예요. 근데도 월화수목 출근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진짜 가기 싫다 이런, 좀만 아팠으면 좋겠다 가끔 이런 생각도 들고, 대표님 성향은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냥 처음에는 약간 직원들 입장에서 이건 좀 대표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변호를 하는 역할이었는데 나중에 갈수록 저도 대표님한테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변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실 어느 회사를 가도 대표가 없는 회사는 없고 비슷할 거란 생각은 했는데 뭔가 여기는 아닌 것 같은 느낌? 그게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약간 제 성격을 위해서 그렇게 퇴사를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비서로 근무 시작했을 때 연봉이 딱 3천만 원이었어요. 3천만 원. 그때는 제가 학사 편입한 학교를 졸업하기 전이어가지고 초대졸이었고 관광과였고 토익은 900점대였고 토스도 있었고 중국어도 HSK 5급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뭐 아르바이트 경험 이런 거는 되게 장기로 한 게 많았는데 그거 말고는 경험이 없었고, 근데 영어 강사 경력이 2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비서에게 꼭 필요한 자질은 너무 많기는 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한 거는 시간 관리 능력. 왜냐면 대표님들은 어느 회사를 가도 바쁠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님들의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관리해주고 스케줄하는 능력, 이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말을 적재적소에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해야 할 말은 하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은 뺄 수 있는 게 비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연히 비즈니스 매너, 그냥 손님들 대할 때는 제가 대표님을 대표하는 얼굴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표님을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를 끼치지 않게 최대한 매너 있게 그분들을 응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직원들이랑 잘 지내서 비서 일할 때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회사로 온 것도 비서로 지원을 하긴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만큼 이 직무가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 가진 경력들을 보시더니 이제 면접 보신 이사님께서 근데 아무래도 좀 다른 일을 하셔야 재밌을 것 같은데 다른 일 어떠시냐 해서 제안 주셔서 시작하게 된 일이거든요. 근데 너무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비서로 일할 때보다 더 행복하게 제 스스로 저를 챙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